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요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디지털 전환 사례 있으실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그 중소 중견기업들 제조업을 스마트 팩토리로 만드는 노력을 많이 했었죠.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이게 좀 더 넓어져 가지고요. 스마트 야드로 진화가 되고 있어서 아주 크게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스마트 야드, 정말 전 산업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디지털 전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대한민국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한국산업진흥화협회 김태환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디지털 전환이 화두인 시대인데 정말 바쁘게 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진흥화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저는 사실 그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네. 건설기계 설계 업무를 시작으로 해서 제품 설계 프로세스에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기업 프로세스 혁신 업무를 이제 담당하게 됐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에 있을 때는 CIO도 하고, 또 최근에는 현대 중공업 그룹에서 CDO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요새는 제가 요즘 세계적인 화두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나 산업 디지털 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또 우리 협회 협력사들, 회원사들하고 같이 정책 발굴이나 아니면 산업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화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진흥화하면 좀 낯설은 것 같아요. 이 진흥화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산업진흥화하니까 좀 낯설은 것 같은데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산업진흥화라는 말은 사실 좀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좀 일반인들한테는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신체 사실은 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람의 지능을 담당하는 두뇌가 있고 또 이 두뇌는 아시다시피 어떤 컴퓨터의 하드웨어 적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CPU와 메모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연산 기억 장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뇌가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각, 청각, 촉각, 오감, 미각, 후각 이런 오감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갖다가 이제 수집하게 되고 또 수집된 정보는 사실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이런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선천적인 능력과 또 후천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신만의 어떤 로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로직에 의해서 판단이 되면 그 결과는 사람의 경우는 이제 보통 말과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이걸 산업에 비유를 하면 이제 오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센서와 IIoT, IoT가 3월 인터넷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망에 해당하는 것이 아마 통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컴퓨터의 이제 하드웨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빅데이터나 AI 이런 것들이 대비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쪽에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모바일이나 어떤 컴퓨터 화면상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장치를 통해서 자동 제어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이제 돌게 되죠.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산업진흥화협회는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 산업진흥화협회는 지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산업을 진흥화하는 위에서 이제 탄생한 협회라고 볼 수 있고요. 15년도에 이제 정부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 이제 발표되면서 스마트 광장 보급 확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도 이제 그게 발맞춰서 중소기업의 어떤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지원 기관으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그 산하의 비영리 그 사단법인으로 이제 출발했고요. 그때 이름은 사실 한국 스마트 제조산업협회였습니다. 네, 스마트 제조산업. 예, 그랬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년 이제 작년에 디지털 뉴딜이 발표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추진해왔던 개별 어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공장의 스마트화를 넘어서서 산업 밸류체인 전체에 대한 어떤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IoT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AI, 센서 기술들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산업 활동 전 과정을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그 이제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만들게 됐는데 그 전략이라 하면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 성장 전략입니다. 예. 그동안에 회장님 말씀처럼 네. 우리가 그 스마트 팩토리, 개별 기업 차원에서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데 조력했잖아요. 그걸 산업 전반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업에는 많은 기업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그 진흥화가 돼야 산업 전체 경쟁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면 뭐 제조업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뭐 전환, 뭐 디지털 전환이나 진흥화를 했다 하면 사실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뿐만 아니라 뭐 미래차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헬스케어도 있을 수 있고 또 유통 물류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우리 산업에 들어오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든 생성해서 그다음에 뭔가 그걸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그 분석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은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AI 기술을 적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다 자동화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제 개별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만들지라도 이 기업들은 데이터가 쌓이면 자기만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렇습니다. 요거 산업 전반 유통이 되고 서로 공유를 해야 산업이 공동으로 발전해 가는데 이런 부분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개별 있어서는 데이터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영역에서 지금 플랫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숙박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심지어는 우리가 뭐 중고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모인단 말이죠. 그건 한 곳에 모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조업도 개별 진흥화하고 스마트화해서 데이터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걸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장소는 모르긴 해도 뭐 클라우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야지 B2C처럼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기업들이 이 디지털 전환 수준들이 다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디지털 전환 수준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디지털 전환, 산업 디지털 전환 이제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준비, 그다음에 도입, 정착, 확산, 고도화 이렇게 이제 5단계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뭐 정량적으로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아직은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일부 대기업은 부분적으로 뭐 확산이나 일부 고도화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정착, 고도화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숙제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단계별로 이제 평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디지털 전환 부분에 보면 중소중견기업들은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로 그 스타트업하는 기업들은 앞장서 가는데 많은 기업들은 기존의 경영 관행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빨리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나 뭐 이런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아마 알고는 있어도 내지는 또 필요성은 있어도 뭐 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없거나 또 내지는 자금이 부족해서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이나 산업 진흥화, 뭐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산업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 많고,
그리고 또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 몇 미리세컨 단위로 막 들어오는 데이터를 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 데이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의 올바른 어떤 그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또 강조하시는 것처럼 어떤 법적, 제도적 어떤 그런 장치 기반도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를 별로 내놓으려고 안 하잖아요, 문제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산업 데이터는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이제 영업 비밀에 그렇죠. 해당하는 그런 점이 거거든요. 많잖아요. 본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산업 쪽에는 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특히 그거를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는 굉장히 꺼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굉장히 계속해서 국소적으로 예. 로컬에만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바깥에서 나갈 수 있다. 맞습니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소유권은 당신 거다. 예.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가치가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면 당신한테도 수익이 돌아간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끼리 정하는 게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해져서 정착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요. 예. 그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껴서 예. 작년에 저희가 법안을 준비했고요. 그래요. 그 예. 법안 이름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진흥화 촉진법이라고 합니다. 진흥화 촉진법. 예, 진흥화 촉진법. 네. 약간 길긴 한데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법안을 갖다가 이제 상정을 했는데 예. 올해 안타깝게도 아직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와 그러게요. 있고요. 네. 이 법안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이미 많이 좀 홍보도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어떤 법이고 또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좀 전에도 이제 설명이 좀 됐는데요.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 거래를 통하고 또 예를 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도 필요하고 품질도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고 또 보안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이제 거래가 되고 활용이 촉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하고는 싶은데 그렇죠.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정책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지원을 하는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어떤 사업도 또 있어야 되고 또 추진 체계도 또 국가적으로도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안에 담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 통과를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회장님 봤을 때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뭐 국회가 워낙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바쁘더라도 빠른 진짜 바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뭐 굉장히 노력 중에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관련해 제가요. 저도 네. 대학에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 교수들도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요거 좀 더 공개해가지고 공유를 하면 학문 발전도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공유의 장이라고 할까요? 교류의 장이라고 할까? 그것이 이제 저희 협회의 역할이죠. 협회 자체가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맞습니다. 플랫폼이라 하면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 시너지를 만드는 뭐 장소도 될 수 있고 뭐 온라인상의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협회가 이제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진짜 우리 산업 발전에 큰 촉매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산업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재료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수집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 궁금한데 대표적인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사례는 진짜 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몸담고 있는 그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그 조선산업이죠. 조선해양산업에서 했던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한 말씀드릴게요. 이제 조선해양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짐작하시듯이 엄청나게 넓은 우리는 야드라고 부릅니다.
야드. 이 야드 면적이 아마 그렇죠. 현대중공업만 하더라도 여의도 면적 한 2배 정도 될 겁니다. 그 2배에서 이제 배를 짓기 위해서 온갖 그 활동들을 하는데 주로 이제 철판을 자르고 그다음에 철판을 이어붙이는 용접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붙여지면 이제 또 도장을 하고 하는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선박 건조 작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저희 조선해양 부분에 있어서 제일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그날의 공정 진척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워낙에 넓은 곳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의 불가능한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걸 디지털화해서 거의 실시간적으로 이 작업 현황을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철판을 자르는데 그 철판마다 그 QR 코드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QR 코드 비슷한 건데 QR 코드가 너무 작고요. 그거보다 굉장히 크고 산업에서 쓰고 잘 안 지워지는 그런 마크를 갖다가 일일이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철판이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돌아다니는 게 인식을 기본적으로는 카메라로 하는 겁니다. 카메라로 멀리서 보면은 이제 그게 뭐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야드 전체에 흘러다닐 때 이제 그거를 다 추적이 가능하죠. 근데 부분적으로는 또 이제 그런 마커 리더기를 이제 쓰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철판이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조합되고 하는 거를 이제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일부분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접이나 도장 작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철판을 잘라서 이제 이어 붙이는 작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산 농업이 한 60%가 용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접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또 디지털 기술을 넣어서 용접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도장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제 야드 전체의 공정 진척도를 이제 디지털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가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조선소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 스마트 공장도 그렇고 이 스마트화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현황을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가시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논할 때는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개인 정보 보호는 뭐 개인의 어떤 권리나 뭐 어떤 뭐 본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존재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금 일단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보완이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 산업 영역에서도 보면 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뭐 설비라든지 뭐 로봇, 뭐 공정, 품질 이런 데서 이제 올라오는 이제 산업 데이터가 주를 이루겠지만 어떤 때는 이제 인적 데이터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적 데이터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산업 데이터, 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이렇게 담기보다는 그럼 또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 보호법에 준하도록 일단 저희 촉진법에서 명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법이나 제도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 데이터를 갖다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또 어떻게 보안을 지킬 것이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저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저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쓸 수 있도록 이미 조치는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산업 그 법이 나오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보완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이렇게 상정했을 때는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왜 아무 내용이 없느냐 이런 챌린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또 만들면 중복이 되는 상황이고 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게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식도 있었고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 지원센터 개소식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그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는 저희가 이제 이 정부에서 만든
어떤 정책이긴 하지만 사실 민간 주도로 좀 그렇죠.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조선, 또 기계 로봇, 미래차, 뭐 가전전자, 헬스케어, 유통물류, 뿌리, 철강, 뭐 이런 섬유화학, 뭐 이렇게 한 10개의 어떤 대표 업종에 대해서 예. 저희가 이제 연대를 만든 거죠. 아, 그래요? 연대를 만들고 그 업종별 연대 안에는 또 이제 컨소시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컨소시엄들은 수요 기업과 또 공급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되는 그런 컨소시엄을 예, 만들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같이 예. 예를 들면 어떤 전략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도 하고 또 과제도 발굴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축은 또 우리가 하다 보면 기술도 필요하고 또 표준도 필요하고 뭐 교육이나 컨설팅도 필요하거든요. 또 이런 걸 일단 저희가 이제 기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산업 디지털 전환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 지원센터는 이런 산업 디지털 전환을 보고 확산하는데 좀 지원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죠. 조직으로서 이제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뭐 공통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숙도 모델, 단계별 성숙도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능 시험장을 제공한다든지, 또 찾아가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협회에서 하게 될 역할들,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계획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협회는 지금 큰 규모는 아닙니다. 지금 설립한 지 한 6년밖에 안 됐고요. 사실 설립 때부터 저희 협회는 아주 소규모로 시작을 했고, 이제 전시회라든지 어떤 교육 이런 사업 위주로 하다가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나 이제 최근에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협회를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엄청난 추동력을 얻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할 일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좀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 디지털이나 어떤 혁신에 좀 통해서 우리 협회랑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영입해야 되겠다. 지금도 최근에 와서 많이 좀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야 되겠네요. 원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협회가 아까 롤 모델이 좀 돼야 되는 측면에서 협회가 수직적인 조직이 아닌 수평적인 어떤 조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데 좀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투명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저는 협회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 역할을 기대하고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전 산업에 걸친 대디지털 전환 시점에는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부드러운 힘, 즉 넛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협회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넛지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